임장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아파트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실전에 들어가는데요. 부동산 매매는 중개사가 진행해 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 최대의 쇼핑, 내 집 마련인데 중개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며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나 아주 오래전에 해본 경험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부터 해야 하는지 중개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헷갈리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집 마련의 실전, 계약부터 잔금까지의 전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차차 풀어가도록 하고요. 아파트 매매 절차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장러 IMTV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 후보군 중에서 나에게 꼭 맞는 매물을 찾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을 거쳐 잔금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각 과정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죠. 자, 매수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매물을 만났어요. 그럼 매도자와 조건을 조율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매매 금액이 되겠죠.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중도금과 잔금의 시기를 조율하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자금 계획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준비자금 및 대출금의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면 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시기를 먼저 조율해야 할 것이고, 부족한 자금을 담보대출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연봉과 신용점수, 또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미리 확인해 놓으시고요. 담보대출 한도와 여부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에 협약되어 있는 은행별 상담사에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지역이나 그런 시기에는 좀 더 신중하게 매매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담보대출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진행했다가 대출이 불가하게 되면 피 같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매수자의 자금 계획이 세워졌다면 중도금과 잔금 시기가 조율이 됐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외에 중요 특약사항까지 미리 고지하고 조율하는 편인데요. 이 부분은 중개사님들마다의 스타일이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부분을 조율하시기도 하는데, 중요 특약의 경우 미리 조율한다면 본 계약 시 문제 발생이 적고 계약이 파기되는 불편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가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공적 장부 등 확인 서류와 합의된 계약 내용을 문자로 쌍방에게 전달하고, 동의한다면 매도자는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하므로 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하므로 변심이나 말을 바꾸는 등의 불안정한 계약 상태를 미리 확정 짓는 것이죠.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계약은 요식 행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꼭 문서화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의 성립 기준을 볼 때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의사 합의가 있었느냐가 관건인데요.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 매매 목적물의 인도 시기, 계약서 작성 시기 등의 구체적 합의를 보는 것이죠. 사실 가계약이라는 건 관례상 그런 것이고, 위 내용이 다 들어갔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이는 계약서 작성 전
거래 조건을 미리 조율하고 확정하여 계약서 작성 시의 어색함과 불편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가고 나면 번복하는 것은 어려우니 입금 전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가계약 이후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동중개의 경우 통상 매도자 측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공동중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처럼 대구 전 지역을 거래하려면 공동중개를 필연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동중개라고 해서 중개비가 이중으로 드는 건 아니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중개 의뢰한 부동산에만 중개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또 물건지의 부동산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중개망을 통해 전 지역 거래가 가능하며 이는 매수자가 각 지역을 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고 이왕이면 내 편인 부동산에 의뢰를 맡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최근에는 공동중개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요구사항이나 조건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를 거쳐 특약에 넣습니다.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등기상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부동산 공적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고 매수인은 준비한 계약금 전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이로써 계약은 성사되었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 등 관련 문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면 계약서 작성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은 매도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도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합니다. 혹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함께 체크합니다. 계약 이후 중개사는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고 매도인은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중도금이 있다면 당사자 간 만나서 주고받을 필요 없이 매수인은 이행 날짜에 맞게 입금하면 됩니다. 중도금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수자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매매 물건에 담보대출이 많거나 혹은 매매 잔금까지의 기일이 짧을 때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도금의 역할을 말씀드릴게요. 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은 거래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 당사자 일방 해제는 불가하게 되어 거래의 안정성을 더 높이게 됩니다. 중개사는 중도금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요. 등기 확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돈이 들어갈 때마다 확인하는 게 기본 사항입니다. 매수자는 잔금도 준비해야겠죠. 미리 세워놓은 자금 계획도 대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통상 대출은 잔금 1개월 전에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고 잔금일에 대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상품은 정부기금 대출과 일반 대출이 있는데 조건에 맞다면 정부기금 대출이 유리하고 부합하지 않다면 일반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부기금의 경우 각 은행별로 발품을 팔며 직접 비교하셔야 하고요. 일반 대출의 경우는 부동산과 협약된 은행별로 비교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출받는 그 시기에 은행별 금리를 검토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신청을 하셨다면 다음은 등기 이전을 위한 법무사를 선임하셔야 하는데요. 알고 있는 법무사가 있을 경우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개업소와 협력된 법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사업체나
입주 청소를 예약하시면 되겠죠. 당일날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게 되면 입주 청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도금도 입금했고 대출 심사도 통보받았다면 마지막 절차 잔금입니다. 잔금일에는 그간의 과정을 모두 정리하게 되는데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동산에서 미리 안내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매도인은 이른 아침부터 이삿짐을 빼기 시작합니다. 짐이 모두 빠지고 나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사는 공실 상태인 집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이상이 없다면 부동산에 모여 잔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된다면 소유권 이전 절차와 담보대출 실행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또 기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까지 모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잔금 처리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수임받은 법무사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은행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근저당 설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업무를 볼 수도 있고요. 은행 법무사에 일괄 의뢰하기도 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서류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은행에 전화를 해서 담보대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매수자의 담보대출금은 매도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매수자는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완납합니다. 매도인은 미리 확인해 두었던 본인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매수인 측 법무사는 근저당권 말소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 영수증을 제시하고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면 금전적 정산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물건의 인도만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매도인이 키와 비번 및 입주 품목을 최종 전달하면 매수인은 입주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관리실에 입주자 등록 및 차량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 권리증이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매도인의 경우 매매한 주택의 비과세 조건 여부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매 과정 절차가 모두 끝이 납니다. 매도인의 경우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본인이 들어갈 집에 가서 똑같은 잔금 과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잔금일은 살던 집에서 나와 또 다른 집으로 가게 되고 그 집에 살던 사람도 같은 과정을 하게 되는데 서로 물리고 물려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그 다음 사람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일은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잔금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송금 한도 설정이 되질 않아 송금이 불가한 경우, 인감도장을 잘못 가져온 경우 등 의도치 않게 여러 돌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실수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 볼게요. 오늘은 매매 거래 절차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거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거래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래이니만큼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중개하는 저로서는 더 신경을 쓰고 매 거래 단계마다 그 무게감을 안고 임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 주의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시간 관계상 이번 영상에 다 담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거래 관련 영상들도 사례와 더불어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하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